현충원에서 생긴 일, 이 어제 현충원에요. 한국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보수 정치인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이었죠. 그런데 아름다운 풍경만 펼쳐진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가십시오. 이거는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해 주시고 오늘은 황교안 배신자! 사랑하는 따님이자 저희 동료 구단에서 그리고는 1900 아니 한반도 정치인이 위대한 혁명가시여 당신의 따님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시간을 천천히 올라가주세요. 저희가 이제 저희의 전쟁에서 작지만 아주 큰 승리 또 그리고 새로운 물꼬를 전환할 수 있는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 지도부까지 총 결집을 했던데요. 4년 만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총선 앞두고 조금 공을 들여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했을지 이경환 부대변인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총선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 정도는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쨌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건 맞고요. 네. 그 뭉치기 위해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여전히 어떤 동정심이나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과의 생각의 다름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럼 생각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영역에서도 당연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강론에서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약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큰 목적을 이루자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 이해에 대해서는 이미 소화를 극복하고 대의를 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황교안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나온 어떤 지도부 총출동 어떻게 보면 새로울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당신의 딸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각오를 새롭게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요, 배신자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신 분들 중에 그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얼굴을 내미시냐라는 그런 폭언도 있었던 모양인데 어떻게 비춰지시던가요, 김 교수님?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다양한 요청에 대해서 들은 둥 마는 둥 했던 분이 이제 황교안 그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탄핵에 대해서도 세모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이야기였죠. 네.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세모 입장을 가졌죠.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지금 아주 애매한 상황일 거예요.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게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소위 보수적인 진영과도 같이 예를 들면 전체적인 연합을 만들어야지만 황교안 대표가 향후에 4월까지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더 중요한 건 그런 보수적인 진영보다는 적어도 지금 중도로 빠져나와 있는 유권자분들을 네. 자유한국당이 끌어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내년 4월 총선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런 총출동은 뭐냐면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실적 또는 보수도서의 가치 이런 것들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반대하는 극단의 정치, 배제 정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국민은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미래도 좀 가라, 앞으로 가라. 네. 적어도 그 국회가 결정하고, 국민이 인정하고 국회가 결정해서 헌재가 소위 그것을 인용한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반성해라. 이게 하나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외 가지 마라. 소위 이제 국회 내에서 문제를 풀어라. 네.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밤샘 집회에 나가시는 이런 모습들. 저는 좀 대안을 제시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생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황교안 대표가 과거의 향수가 아니라 미래의 비전으로 갈 수 있는 나름대로 턴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제가 볼 때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공화당인가요? 그걸 위시로 하고 있는 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다. 적어도 다수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유한국당이 유턴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행보가 오히려 중도 유권자들을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야 마찬가지겠지만 중도를 위한 자기들의 대안들을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총선에서 또 변수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 이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뭐 상대 측 다 반박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화로는 이대로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라는 박 전 대통령의 마치 지시와 같은 말이 회자가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황교안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말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런 말을 실제로 했을지조차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는 유일한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고 그 얘기가 나왔다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나왔을 텐데 정작 유영하 변호사는 누가 자가 발전하는 것 부인을 같다고 했어요. 부인했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공화당 내에서 자가 발전을 했든가 물론 이제 우리 공화당으로는 힘들다라는 비판적 언급이었지만 우리 공화당을 이 회자시키고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혹은 그 우리 공화당과는 좀 이해를 달리하는 쪽에서 저런 네. 얘기를 했든가. 근데 어떤 얘기가 됐든 다 호가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재직 중에도 국정을 잘 못 챙겼던 분이고 남한테 맡겼던 분인데 무슨 정치에 대한 집착이 있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앉아가지고 내년 총선을 걱정하고 그 판을 짜고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저 추도식의 모습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치는 박정희식의 독재와 정경유착과 인권유린이냐.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결국 박정희 박근혜 시대에서 한 발짝도 더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금 황교안 나경원 이 리더십이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전략적으로만 생각해도요. 내년 총선에서 보수 끌어안기가 강경 보수 끌어안기가 아니라 태극기 끌어안기 한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유리할까? 태극기를 끌어안으면 반대로 그 반작용이 생겨요. 예를 들면 합리적인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저런 자유한국당한테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이런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지금 중도층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 지지했다가 이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무당층으로 빠져 있어요. 여기를 끊어안으려면 미래를 보여주고 대안을 보여주고 숙권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렇게 줄줄이 다 박정희 그 추도식에 가가지고 당신의 딸을 우리가 구하겠다. 당신의 업적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미래고 어떤 대안이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이경원 부대변인. 네. 저는 저런 생각들이 어떤 민주당이나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들의 세력이라 보거든요. 생각이라 보거든요. 왜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독재와 인권 유린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한국당 대표가 저렇게 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점을 극복하고서라도 더 잘한 공이 있기 때문에 간 것이고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났느냐?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지금 새로이 배워야 될 부분들은 과거의 어려운 경제 속에서 그 경제를 살린 그 리더십에 대해서 분명히 배워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오로지 독재 인권 유린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당에서 총 지도부 간 이유도 단순히 독재와 인권 유린을 위해서 갔겠습니까? 제1야당이. 그런 목적으로 가지 않았죠. 마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할 부분이고 그 부분만 보고 싶어서 볼 부분인데 적어도 갔을 때는 대한민국을 경제를 반석 위에 올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물론 비판적인 부분은 비판을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간 것만으로 마치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추도식 가는 것 자체는 중도 보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할 리가 없고요. 아까 우리 공화당을 안 껴안는다고 했는데 껴안은 적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비슷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박정희 대통령을 추단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할 뿐 그쪽의 생각만을 그대로 흡수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갖고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그 어려운 경제 속에서 새로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리더십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시 다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공화당 쪽에서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보다 더 왼쪽에 있는 분들, 즉 유승민 대표로 기결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보수라고 여기 지칭되는 분들까지도 이번에 다시 같이 뭉쳐서 하나로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반대쪽만 보는 것은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박정희식의 개발 독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당시에 그 여전히 절대빈곤 상태에 있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밀어붙이면서 경제발전시킨 공이 있죠.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인권도 존중하고
그리고 정경유착도 없는 그런 경제 발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박정희를 불러들인다 그래서 그런 경제 발전에 관한 미래 비전이나 대안이 상상이 되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아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 자신들의 뿌리를 박정희에 두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보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있나요? 민부론이 미래입니까? 민부론은 제가 보니까 민폐론이에요. 결국 그는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볼 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민폐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릴까요? 예, 뭐 좀 이따 하시죠 그냥. 저도 그 네, 3분 남았습니다만. 무슨 얘기겠죠. 네. 충분히 얘기할 저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하고 개발 독재를 비교하는데 왜 그렇게 비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소환한다고 해서 개발 독재를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을 하면서 거리스를 가져가라는 이야기지. 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또 인권과 정경유착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인권 당연히 보장돼야 되고 정경 분리돼야 되기. 그 속에서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이야기지. 마치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져온다고 해서 인권 무시하고 정경유착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두 분을 위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을 또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데 그러면 정작 당내에서의 역학구조 때문에 총선에서의 인적 쇄신은 그만두는 거 아니냐라는 한국당 내에서는 아직 초선의 불출마 선언도 나오지 않았죠. 장 소장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 이 사태에서 기여를 했다고 해서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준 게 말이죠. 혹시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위해서 당내 의원들 눈치 본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요, 그 정무 감각이 없는 분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화자찬하고 자기들끼리 표창장 주고 성금 주고 상품권 주고 이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국민들께 표창장을 드리고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비판받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당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론이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그건 상당히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차피 뭐 12월 중순쯤에 원내대표가 바뀔 텐데 그전에라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모습 취하는 게 좋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마 정치적 감수성까지 총선을 앞두고 많이 문제를 삼을 텐데요. 이 당내 지도부의 리더십의 문제까지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냐라는 것까지 귀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왜 하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인을 절대시하거나 선역하거나 신성화하는 순간 극단의 정치로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전 그래서 오히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때문에 국민이 성장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요. 전 그래서 좀 그러고 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가 뭐냐면 공수처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은 찬성이 더 높아요. 전 그렇다면 저도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시면 자기의 가치와 조금 어긋나더라도 국민의 가치를 중심으로 삼는 리더십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경환 부대변인 군부를 떼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정당은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사실 국민을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우리 당에서 국민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과연 그렇다면 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기 국민을 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게 모두 다 국민을 위하는 거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당에 대한 기여는 공천의 하나의 기준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이야기하는 패스트트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대표가 자기 머릿속에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당에 대한 기여를 감안할 것이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은 추운데 뜨거운 토론으로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